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 7일이죠. 7일날 드디어 서쪽에 3기 신도시가 또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부천하고 고양 쪽, 행신 그쪽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뭐 벌써 블로그들이나 뉴스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기사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늘 저희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인사이트,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 또는 좋은 정보를 주신 분이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네. 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에 이어서 뭐 이제 그거는 동쪽에 뭐 있다 치고 서쪽에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토 균형적인 측면에서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이 이제 지정이 됐어요. 뭐 늘 하마평에 올랐던 광명이나 또 여실이 또 배반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지정됐는데 먼저 이 상기 신도시 추가 지정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이제 작년 9.13 대책에서 이제 공급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뭐 당시 집값이 오른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향후 주택 30만 호를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다 짓겠다. 그래서 거의 서울에 붙어 있거나 뭐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이제 여러 개 지정을 했고 올해 원래 6월 달에 추가로 지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한 달 정도 먼저 발표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또 집값이 움직여서 서서히 움직이는 기미가 있어서 뭐 이렇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발표했을까요? 글쎄 뭐 그거는 뭐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즘에 약간 움직이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런 걸 지금 뭐 매일 그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입지 면에서 보면은 뭐 일단 서울에 거의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고양 창릉도 고양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뭐 서울 수색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 서운흥 포함해서 그쪽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항동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 데고. 항동지구 바로 붙어 있는 예. 데고요. 또 부천 대장동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인천 계양지구 바로 하고 김포공항 사이 정도 되니까 바로 서울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입지 면에서는 그 우수한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그 규모 면에서 보면은 뭐 고양 창릉의 경우에는 거의 신도시급이에요. 한 250만 평, 거의 뭐 한 246만 평이 되니까 규모도 뭐 한 뭐 3만 8천 세대, 4만 세대 가까이 되고 하니까 신도시급이고 부천 대장동은 한 100만 평 정도, 한 2만 세대 정도 규모니까 신도시급이라기보다는 뭐 택지지구급인데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보도도 있었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보다는 과연 이제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런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거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질문도 그렇게 준비했고요. 예. 일단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의 집사수요나 투기에 관련된 또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의 분산 지역으로서는 적당하다 보시나요? 결국 그 투자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습니다.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볼 때 이거는 만시지탄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서울이라는 곳은 뭐 전 세계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뭐 홍콩 정도를 빼면 압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6.25 전쟁 이후에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 아직 좀 슬럼화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우수한 택지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게 했어야 될 일인데 그게 좀 이번에라도 지정이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식으로 이렇게 뭐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교통 대책까지 발표하고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면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서울의 확장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확장. 예. 서울 행정구역은 뭐 서울 25개구로 돼 있지만은 지금 발표된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은 거의 서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접한 요번에 뭐 발표된 뭐 창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색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 서부 지역이 확장되는 효과들 뭐 마찬가지로 대장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이 신도시들이 완성되고 나면은 서울이 넓어지는 효과 또 인접한 서울에 있는 서울 안에 있지만은 이런 이 좋은 택지 주변에 예. 별달리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들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대목에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서울의 확장, 뭐 수도권의 서울 집중 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존에 그 이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판교로 대변되는 이기 신도시, 광릉, 김포 한강, 동탄 1, 2 뭐 이런 곳들이요. 지금 그게 2003년 지정돼 갖고 지금 18년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률이 5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한 48%를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16년 동안이 50% 정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들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22년 목표로 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릴 거로 보이는데 그 제네레이션 갭이라는 자체가 아파트의 제네레이션 갭이라는 세대 차이를 많이 본다면 거의 한 세대를 넘는 한 30년에 걸쳐서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이 벌어지는데 기존 2기 신도시에 아직 미분양 난 데가 많잖아요. 또는 진행이 될 때가 많잖아요. 지정해 놓고서. 근데 3기 신도시를 진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광역 전철망이라든지 교통망이 놓여진다면 2기 신도시도 수혜 지역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위주로 지금 제일 문제는 3기 신도시는 저 왕숙도 그렇고 교통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더디게 되거나 또는 진행이 된다고 또 치면 역으로 2기 신도시가 많은 피해 뭐 저희 청원고에 벌써 그런 것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를 좀 미시적으로 보면 뭐 이기 신도시 아직 교통 대책도 완성이 안 되고 뭐 위례 같은 데도 불편한데 성공했다는 위례조차도 뭐 검단 신도시 같은 데는 인재 사업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데도 지금 뭐 언제 했는데 인재 진행 중인 거고요. 그런 면은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몇 년 내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꾸준히 추진하면서 교통 계획도 미리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기 신도시 때 보면은 이거 뭐 택지 지정부터 해놓고 교통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이기 신도시 교통 대책 확충도 이번에 같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는 이런 택지 지구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이제 집값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거긴 동의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신도시의 지정이라는 게 집값을 잡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정이라는 목표는 있지만은 이게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런 걸 그 장기 일정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추진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택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또 풀어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내놓고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면. 이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삼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뭐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는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13년 4.1 대책에 이제 그 택조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들어갔었잖아요. 대규모 지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1년도에 수정된 광역도시계획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보면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곳이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해서 신도시를 그 개발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보상가에 대해서 지금 일기 신도시 뭐 주민 공청회 안 하고 주민 설명회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난항은 많이 예상돼요. 그죠?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보상 문제가.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난 잔치잖아요. 그렇죠, 완전. 판을 벌려놓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동안 그린벨트로 오랜 기간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오던 분들이고,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 예,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 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소문을 내놓고 막 하면은 또 소문 내놓고 막 데모하고 그쵸. 할 수 있잖아요. 조용히 진행하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정은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하고 또 뭐 내후년 보상을 거쳐서 한 22년부터 착공. 이제 분양 착공을 하겠다는 건데 그 착공 분양해서 뭐 22, 23, 24, 25, 26까지 매년 한 6, 7만 가구 정도씩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 일정대로 될지는 좀 이게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용인에 갔던 얘기 했었잖아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그 수용을 하려고 했더니 들어간 지역 주민들 한 개 면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민 설명회한테 와서 농약하고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우린 빼달라고. 왜냐하면 보상가는 누구나 보듯이 정해져 있고 주변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정부의 고민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진행까지는 뭐 이제 2022년 정부에서는 착공과 분양 예정이고 그로부터 뭐 3, 4년이면 한 6, 7년도 2026, 7년도에 입주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뭐 보상 문제죠. 사회적 제한을 때까지 했던 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난항이 있을 거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자, 상기 신도시 이번에 고양 홍릉하고 창릉하고 부천 대장을 지정하면서 현재 시장에 미칠 영향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지금 신도시 지정된 곳 주변 지역들은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는 나오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또 여기에서 나오는 분양 가격이 싸게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 주변 지역은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이 시장에 어떤 공급이 이루어져서 영향을 미치려면은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한 것들이 아무리 빨라도 분양이 22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23년 정도까지면 19, 20, 21, 22, 한 23년까지 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착공인데 그러면 입주하려면은 23년도에 분양한 물량이 입주하려면 한 25년, 26년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실제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는 10년 건 뒤에. 빨라도 한 7, 8년. 일반적으로는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싸게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 그 시기와 사이에 앞으로 한 5년, 6년 이 정도는 오히려 극심한 갈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석을 수요자 입장에서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배드 뉴스예요. 예.
지금 요즘에 한번 그 외곽 지역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 한번 가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수 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현재. 예, 맞습니다. 이 3기 신도시 지정도 3기 신도시 하나만 놓고 분석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의 판도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어우러져서 시너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말하자면 지금 제도가 집을 안 가진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는 순간에 집이 있는 거로 되거든요. 또 대출도 규제하기 때문에 하나뿐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기대를 가지게 돼요. 또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기 때문에 또 이제 다주택자는 뭐 청약 자격 자체가 없고 이러면은 분양하는 공급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냐는 거예요.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진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은 앞으로는 지어지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장 교란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돼서 또 지금 뭐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분양 시점을 연기하면은 예, 예. 결국 그분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2015년경에 많이 뭐 공급을 해서 18, 19년은 입주가 많았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입주량이 줄어들게 돼요. 급격히 줄죠. 급격하게 주는 예.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또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분양은 안 되고 신규 공급은 안 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 대책이 되는데 이 3기 신도시 계획이 의외로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불을 붙이는 대책이 될 수도 있어요. 통상 우리가 집값이 뛸 때 보면은 전세가.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경향들이 심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그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제 오히려 전세가를 당분간은 더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무주택자들은 집 기다리죠. 사버리는 순간에 이제 뭐 분양받을 기회가 사라지니까 분양을 받지도 않고 집도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극심한 거래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거래량도 급격하게 감소되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은 침체되겠지만은 거래도 침체되고 어쨌든 집값도 크게 당분간 못 오르지만은 예. 전세가는 전세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히려 크게 오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기적, 중장기 관점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뭐 그 버나드 쇼 얘기처럼 뭐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처럼 지나고 나면 다 아는데 그죠? 과정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단기 신도시가 뭐 30만 가구 공급하고 서울 시내만 10,000천 가구 공급하고 듣기는 참 좋은데 그 미스매칭 되는 그 기간에 대한 대책은 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을 또 교란을 한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주택 시장 변화 전망하고 시장 미칠 영향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뭐 오히려 서울로 사람들이 더 몰리게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3기 신도시 추가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이제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지금 뭐 3기 신도시는 뭐 예정된 거였기 때문에 네. 크게 시장에는 당장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더 몰리게 만든다. 이제 외곽 지역에 많이 공급할 테니까 서울로 많이 몰리게 만든다는 것도 일면으로 맞고 일면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3기 신도시 자체가 서울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서울의 슬럼화된 지역들
이제 구도심 이런 데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가 더 있어요. 슬럼화가 되겠네. 네, 더 슬럼화가 왜냐면 돼요.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전면 철거 이런 거를 지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지정 목적이 분명했었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에 그 지금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 또는 그 실수요자를 분산하는 서울에서 가까운 직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 서울이 확산되다 보니 기존의 그 슬럼화는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말 정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에 뭐 대전과 세종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종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대전 대전 구도심이 구도심, 죽잖아요. 예, 예. 송도 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지니까 인천 인천 구도심이 죽잖아요. 3기 신도시를 하면 마찬가지예요. 서울 구도심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죽는 게 아니고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실제로 되려면 1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오히려 서울 구도심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봐야 말씀하신 됩니다. 오늘 이번에 지정된 데 아까 고양 창릉이나 뭐 이런 데들이 보면 주변에 항동지구가 있고 삼송, 원흥이 있는 거기에 이제 한 바운다리가 되고 또 이쪽에도 인천 계양신도시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확산되고 인프로덕션이 다 깔리게 된다면 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서울의 확장 측면에서 보여진다면 이기 신도시가 그러면서 할만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는 뭐 당분간은 좀 다른 분하고 의견이 다른데 지금 에너지는 외곽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봐요. 뭐 이제 서울이 한 차례 뭐 몇 차례 올라가지고 지금 집값이 많이 여러 뛴 차례 상태고. 얘기하셨죠. 수도권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좀 저 외곽으로 나가는 힘이 더 강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쾌적하다고 뭐 예를 들면 공기가 좋다거나 뭐 습세권 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이라서 뭐 이번 대책의 발표 때문에 뭐 그런 그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은 다 죽는다. 거기에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년부터도 그런 지역들 예컨대 뭐 경기 남부든 뭐 용인이니 뭐 남양주니 고양이니 김포니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전세가 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지역은 막 3기 신도시가 많이 개발된 25년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도 나오겠지만 지금 25년이면 아직 한참 많이 그렇죠.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예. 경기 호황기에는 정비 사업도 진행이 되고 신도시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기를 맞이하면은 이런 개발 사업들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 지금은 어쨌든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머지않아서 우리가 침체장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는 어쩌면은 진행되다가 말아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만들어진 짜여진 판이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변수는 가장 큰 변수는 정책 변수겠죠. 뭐 네,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강의하다 저도 보면 정책 변수보다 더 큰 건 없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인한 집을 살 사람 또는 그러니까 투자자, 그 건실한 투자자 또는 집 살 실수요자들의 포지션 또는 대처 방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어떤 밴드에서 보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석 달 열흘 후에 잔치상보다 당장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아주 적절한 예. 비유인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그거는 상당히 한 10년 후의 얘기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들 때문에 오히려 주택 시장에 이 임대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이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집을 사버리면은 기회가 박탈되고 또 안 사고 있자니 전세가 뛰는 이런 아주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 그럴 것 있거든요. 같아요. 이럴 때 현명한 방법은 너무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제 정부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면이 있는데 개인의 포지션에서는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분간 향후 한 뭐 5년이고는 계속 전세가 뛰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간을 괜히 뭐 나중에 10년 후에 먹을 거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참아야 된다는 된다. 보장도 없잖아요. 보장도 없는데 판교 신도시 기다렸다가 당첨된 사람은 한 만여 명 그쵸. 뿐이 안 되는데 예. 막 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청약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은 거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거는 위험해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은 뭐 보일 때 좀 떨어진 데 또는 안정돼 보이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내 포지션에 맞는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은 주택을 구입을 한 게 낫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주택자의 포지션은 뭐냐면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거는 양질의 주택이거든요. 그럼요. 좋은 거, 희소한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건데 정부는 자꾸 이렇게 뭐 질보다는 양 위주의 지금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트도 다 좋은 거부터 나쁜 것까지 서열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거를 가져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은 더 좋은 걸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갈아타는 전략. 지금 사람들이 좋다고 뭐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갈아타셔야 돼요. 자꾸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세금 규제라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각자 포지션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할까요? 세미나 언제 하시죠? 세미나 뭐 매주 목요일을 하고 예. 토요일은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상기 신도시 추가 지정 어떻게 봐야 하나 문제부터 상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실 분들의 포지셔닝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같습니다. 곽 대표님 뭐 저랑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미래는 과거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듯이 지금의 얻은 통계나 이런 수치들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측이 뭐 다 맞지는 않지만 뭐 다 맞는 건 10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겠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로드맵은 될 수가 있죠. 우리 곽 대표님처럼 90년대부터 아파트 시장을 쭉 봤던 분들이나 주택 시장을 봤던 분들 또 저처럼 토지 시장에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기가 좋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러한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드릴 만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창석 대표님은 1기 신도시부터 다 보셨죠? 그렇죠. 저는 2기 때부터 와서 거의 뭐 늘 곽 대표님 앞에서 제가 주택 얘기만 하면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긴 시간이죠. 한 8년에서 10년이 걸려 완성된다는 게 또 그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2기 신도시 얼마나 야심치하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한 16년 동안 진행된 게 5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도 그 카페를 하나 봤는데 어느 카페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순히 면적 대비 시간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가 걸리는 시간은 8년에서 1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기 신도시 견줘봤을 때.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무주택자가 거기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겠다? 글쎄요. 일단은 거주자 우선 공급도 있으니까 50%는 또 빼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 그런 거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집, 내 주변에 또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에 적극적으로 언제나 어느 시기별로 무주택자는 라인 나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상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 저희에게 또는 시청자에게 아주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어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